먹어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수개월 전부터 진단을 했던 북경노적사,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자타공인 정치9단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의 글입니다. 직접 연결해서 정치구말리에서 무슨 뜻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북경노적사, 이게 풀면 북핵, 경제, 노동, 적폐, 사법, 이거 가리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글쎄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 전부터 설사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보수 우파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올 것이다. 네. 그리고 경제는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참 어렵다. 그리고 노동계, 지금 현재 강성노조들이 최저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 또 통상임금, 이런 문제로 강하게 투쟁을 하고 있고,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찬성합니다만은 이제 2년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피로증을 느끼고, 사법부 역시 지지부진한 개혁으로 상당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아직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강조하셨고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나미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여론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 지지율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그러한 정책을 보면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씩 좀 그 북경노적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해 보이고 삐걱거려 보입니다. 좀 북미 갈등이 장기화를 넘어서 관계가 뭐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절대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설사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나 미국,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지만은 네. 그러한 것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으로 번질 것이다. 예. 라고 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스몰 딜 자체가 빅딜이다. 70년간 적대 관계 또 전쟁 관계를 유지했던 북미 간에 2번 만나서 다 해결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비록 이 북한의 최선희 또 미국의 볼턴 이런 사람들이 강경한 얘기를 하더라도 모라토리움 현 단계에서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하고 지금 최선희 발언 후 트럼프 대통령이 3일간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잘 돼야 된다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잘 될 겁니다. 그 희망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 성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성명은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성명에 대해서 이제
북미 양국 정상이 막가는 길로는 접어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최선희 부상이 비록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파투하는 그런 성명은 나오지 않아야 되고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예.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북한에게 이번 기회를 만약 놓치면은 북한은 어려워진다. 네. 하는 것을 경고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이 나올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해야죠. 최소한 북미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저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 전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또 ICBM을 폐기하면은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다. 네. 이렇게 막연히 원해서 최소한 금강산 개성공단 또는 원유 수입 등을 얘기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이 당일 아침까지도 영변 이외의 핵신고는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북미 양 정상은 서로 편리한 해석을 했는데 네. 이제 막상 협상 테이블에 타결 테이블에 앉아서는 완전한 비핵화, 영변 이외의 강산 등 이런 시설도 폐기해야 된다. 예. 라고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제재 완전한 해제를 요구했지만은 이걸 폐기해야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렬이지만은 이제 카드는 다 나왔지 않느냐.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삼각, 김정은, 트럼프 각각 정상회담을 해서 다시 예. 대화의 테이블에 북미 간이 앉으면은 저는 그 카드를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할 수 있고 네. 일괄 타결을 한 후에는 로드맵을 합의하고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합의하면은 결국 비핵화 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에 대해서 자영업 붕괴 등 아우성,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는 나빠집니다. 우리 경제 좋아진다는 예측 없습니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성공한다고 보세요? 우리는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네. 항공모함입니다.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시간 단축을 원전 죄송합니다. 탈원전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항공모함은 탄력적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마치 고무보트처럼 확 틀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점진적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그 방향을 바꿔야 되고 예. 또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우린 높지 않습니까? 네.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통계나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수정하고 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가장 먼저 수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 정책 중에서.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또 탈원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고 중소상공인 또 대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지는 환경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시켜줘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다뤄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제 개편을 놓고 지금 국회 상황이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당장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저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 열고 결사항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선거법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네. 양 거대 정당이 주도하던 그러한 과거보다는 서로 협치를 위해서 다당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적으로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당은 소수 정당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네. 그때까지도 계속 타협해야 된다. 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5.18 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도 함께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당도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당리당략적으로 자기 당이 이익이니까 손해니까 네. 이것을 떠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동참도 저는 호소를 합니다. 호소는 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결국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의 힘에 말려서 저는 동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난감한 것 같지만은 문제는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번 7, 80일간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국회가 못 열렸지만은 국민이 질타를 하고 특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국회를 질타하니까 개원하자마자 바로 미세먼지 관계법은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이후 최고치로 치솟고 있고 지금 또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5당 전체가 정의당 외에는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기 때문에 네. 의원들로서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네. 국민이 지도자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 인사청문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이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번 개각을 보고 맨 먼저 제 SNS를 통해서 20분 만에 평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내각의 특성이었던 시민사회단체, 소위 말하는 좌파다라고 규정을 하는 분들이나 네. 친문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 관계, 그리고 학자들을 참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평가를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저는 검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이 언론 보도되는 걸 보면은 검증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혹독한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한 사람만 더 또 여쭙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쓴 미국 블룸버그 통신 기자 실명 거론하면서 매국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외신클럽에서는 좀 저항하는 듯한 이것은 옳지 않다는 듯한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권이라든가 기자협회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러한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과잉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 나경원 대표를 욕만들어주고 양비론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번 블룸버그 통신에 대해서도 실명 기자를 운운하고 과격한 공격을 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우리 헌법 정신을 모독하고 아주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보도에 의하면 그 성명을 지금도 네.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리고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이 실수를 정당히 잘못을 할 수 있지만은 예. 반성하는 것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리 보는 정가 이슈 정치 구말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도 지금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클럽 버닝썬 사건입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까지 튀면서 정치권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박 의원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약 12년 국회 법사위 최고참 의원입니다. 예. 그때마다 역대 정권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어져 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네. 그때마다 경찰 간부들의 비리가 굉장히 많이 적발돼 가지고 경찰이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 보니까 총경급 이상 전혀 그러한 것이 없어서 진짜 그 사이 우리 경찰이 투명해졌다 이렇게 느꼈는데 일부 연예인들과 버닝썬 이런 유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러한 것은 일벌백계해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경찰도 우리 사회도 국가도 된다라고 해서 저는 철저한 수사를 하고 예. 국가 권익위에서는 그러한 카톡 내용을 비록 경찰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만 냈다고 하는데 수사는 지금 현재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에도 제출을 해줘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 경찰 총경이 관련됐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어디 되겠습니까? 예. 일부 연예인들은 또 그 과정에서 내기 골프를 해가지고 잘못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공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 예. 모든 사람들이 내기 골프 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것도 사회의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고 예. 발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버닝썬 수사가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국력도 낭비를 막고 예. 우리 사회도 투명해진다. 그렇게 봅니다. 버닝썬 말고도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도 지금 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까지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김학의 차관 성접대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가장 강하게 먼저 제기를 해가지고 법사위에서도 따졌지만은 그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요? 그러한 성관계. 그래 지금 방송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이 국정감사 속기록을 찾아보면은 제가 얼마나 신랄하게 추궁을 했는가 하는 것은 잘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민감동 경찰청장은 유관으로도 김학의 차관으로 식별된다라고 했으면은
이걸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진상조사위원회 시기가 이제 6월 이달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연장을 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예. 또 이러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 아닌가. 이걸 언제까지 덮어버립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검찰도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건 알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일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되고 박지원 의원께서도 질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